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평 삼산동 특고합선 매설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한전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한 한전 직원이 주민을 사칭해 지역 커뮤니티에 댓글을 남겨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주민들은 책임자 처벌과 한전 사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이은옥 삼산동 특고합 대책위원장과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원대 정책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전 직원이 특고합 주민 대책위 커뮤니티에 주민의 사칭에 댓글을 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도 이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먼저 이은옥 위원장님, 댓글 단 사람이 한전 직원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저희는 그 한전 이 특과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주민들 간의 소통과 이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해서 작년 6월부터 저희가 밴드방을 개설해서 지금 한 1,100명 정도 주민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상한 댓글들이 계속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집회를 하고 활동 보고에 대해서 한전의 논리와 비슷한 댓글들을 달고 이상하다 이분이 언제부터 활동을 했지라고 댓글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들어와서 댓글을 달다 강퇴당했던 한전 직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걸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댓글이 어떤 이런 내용들이 이상하다. 활동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의심을 갖고 아이디 추적을 해본 결과 현 한전 직원이었다는 사실이신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의 사칭에서 활동은 얼마나 해온 건가요? 최근에 활동했던 것은 6월 22일부터 6월 말일까지 대략 한 8일 동안 그 밴드방에 머물렀던 것 같고요. 밴드방에는 저희들이 기금 사용 내역이라든가 향후 활동 계획 그리고 활동 보고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다 게재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노출이 됐고 한전 직원들이 그걸 다 들여다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전 직원이 남긴 댓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떤 내용의 댓글이 달렸나요? 특과 문제가 불거져서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를 하다 보니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또 아파트가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피해 보상을 주민대책위가 해줄 거냐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한전과 대응하면서 뭐 50m 깊이로 요구하는 거는 당연하다. 근데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서 봤을 때 한전이 언제 들어줄지 모르니 지금 한전이 제안하는 차폐막 설치를 받아주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뭐 주민들만 순수하게 이렇게 뭐 계속 싸운다면 자기도 뜻을 같이 해서 계속 싸우겠지만 뭐 시민단체나 뭐 이런 정당들하고 같이 하는 거 보니까 불순하다. 의도가 불순하다. 이런 식의 어떤 댓글들이 계속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집값이 떨어질 건데 대책에서 책임을 져줄 것이냐. 한전의 어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한전의 어떤 뜻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한전의 어떤 뜻에 부합하는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내용도 내용이지만 한전 직원이 주민의 사칭에 지역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신규철 위원장께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그 한전과 주민대책이 그다음에 민간대책이랑 함께해서 지금 한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특과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협의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일방의 한쪽의 협상 파트너를 에 대한 어떤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상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협상의 상대자가 납득할 만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그 상대 측이 납득할 만한 신뢰 회복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전으로부터 어떤 신뢰 회복의 어떤 제스처를 보여줄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한전 측도 이 문제의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들고 있는 이 내용이 한전 측에서 우리 주민대책위에게 지금 보내온 공식적인 공문이니까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의 일탈 행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어떻게 이 문제에 있어서 한 직원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어떤 그 조직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상부의 지시 없이 개인이 일탈 행위를 했다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일탈을 행했다는 건 저희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꼬리 자르기식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전 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엄중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답변을 보면 개인의 일탈 행위를 치부하고 조직적 지시를 부인했고, 두 번째 엄중한 문책은 그냥 업무 제외로 마감했어요. 네네. 신용만 낸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사장의 공개 사과는 난 못하겠다. 해당 당사자가 사과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만나러 사과를 갔더니 연락이 안 돼서 못했다. 뭐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런 좀 그 꼬리 자르기식 답변 가지고는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신규철 위원장께서는 이제 꼬리 자르기식의 지금 어떤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민들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한전 사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예, 그 준법 정신과 윤리의식이 강조되는 공기업에서 그리고 주민을 사층에 사찰하고 여론 조작까지 했다. 네. 한전 간부 직원의 이런 행태를 개인 이탈로 치부하는 건 공기업이 보여줄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나서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듯이 직원이 잘못하면 당연히 최고 경영자가 나와서 진심 어린 사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엄중히 문책을 한다면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본보기가 될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은 이런 일들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현재 삼산특고암 매설 갈등을 풀기 위해 이제 민간협의체가 현재 한전과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철 위원장께서도 민간협의체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협의체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지난 16일에 그 한전과 그 민간대책위 간의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도 이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협의회 자리에서 한전의 그런 어떤 주민 사찰 논란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이제 8월 10일까지 그 답을 내놔라라는 8월 이제 10일. 주민 대책위 요구에 대해서 네. 우리 이제 그 협의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인 확인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0일 날 이제 민간 대책위가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전과 그 협상을 하기 전에 민간 네네. 대책위 회의를 갖기로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아마 지금까지는 이제 주민 대책위 차원에서 항의를 하셨다면은 네네. 앞으로는 이제 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민간 대책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부평구청과 그다음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대책위가 참여하고 있는 민간 대책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항의와 네. 여기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민대책위 입장이 아닌 이제 민간대책위 차원의 어떤 사과 네. 요구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또 앞서 대책위는 이제 주민대책위는 이제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고압 관련 협상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강경한 입장도 밝히신 바 있는데요. 이은호 위원장님, 그 공식 사과 요청 이후 한전의 공식적인 답변 혹시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럼 8월 10일까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주민대책위는 이제 한전 직원의 주민 사칭과 관련해 민형사상의 대응도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대책위에 그 댓글을 단 것을 저희 그 자문 변호사에게 어쨌든 저희가 의뢰를 해서 네. 법리적 검토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한전의 그런 태도에 따라서 어쨌든 향후 저희들의 활동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럼 8월 10일 그 예고했던 8월 10일의 그 기한에 맞춰서 모든 진행 상황들이 맞춰서 이제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걸로 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 법률 전문가들은 저희도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 사칭 관련해서 법률상 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신규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법적 대응 부분도 논의해 보셨을 것 네, 같은데. 뭐 어차피 뭐 이제 다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그 활동한 내용을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 주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뭐 지금은 구체적인 이제 법 적용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한 두 가지 정도 네. 측면에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 저희는 뭐 아무튼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갈 정도까지 한전에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나온다면 사실상
그 주민 대책이랑 협의하자는 얘기는 저는 사실 진정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이 얘기가 법적 공방까지 갈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과하면 됩니다. 네. 사과하면 되는데 그 개인이 사과할 거냐, 조직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할 거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한전 측의 아무튼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의 책임 있는 어떤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이런 입장이신 네. 거죠. 사실 그동안 이제 특고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협의체가 구성되고 몇 차례 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전 측에서는 그 최근 있었던 회의에서 전자파 저감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를 제안을 했는데 대책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은호 위원장님, 이 부분 거절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일부 구간에서는 100mm가 넘는 전자파가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제안한 거는 뭐 최대 뭐 70에서 75%까지 차감할 수, 저감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100mm 가우스를 나오는 전자파 그 일부 구간을 갖다 뭐 저감하면 그러면 30mm 가우스는 그럼 안전한 거냐? 그것도 여전히 세계나 아니면 기타 그 아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위에 여부는 몇십 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지금의 현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폐막 설치만으로는 어렵다. 네. 왜냐하면 산불을 났는데 큰 불을 껐어요. 네네. 그럼 잔불 정리하자는 거하고 똑같다. 언제 우리들의 이 전자파 문제가 계속 도배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네. 저는 지금도 굉장히 기억하고 있는 건 서울 아현동 그 지하 전력구 화재 사건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한데 네. 저희 삼산동 주민들은 발밑에 그런 지뢰를 밟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 적어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현 15만 4천 볼트에 대한 이설을 전제로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설하기 때까지는 차폐막으로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어떤 안을 내놔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지금 위원장님의 의견과 같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 해결의 이제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규철 위원장께서는 해결의 실마리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그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 네. 차폐막을 통해서 저감해서 주민들이 안전을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주민총 투표를 통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네. 아까 산불로 비유하셨는데 먼저 큰 불에 대한 그것의 입장을 세워라. 그건 뭐냐면 이설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로 생길 것에 대한 이설, 이거에 대한 입장을 세우고 여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그 이전까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떤 차폐막을 그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일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우선 순서가.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꼼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걸로 끝. 이걸로 마감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 일상적인 민감 지역에서의 기준이 4mgauss입니다. 차폐막을 해본들 30mgauss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안전성을 담보한 것처럼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전이 지금 이설에 대한 전혀 입장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주민들이 받았을 때 이걸로 마무리되고 주민들이 동의했다라고 분명히 한전은 허위 소문을 낼 것이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을 이관제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결국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네. 신뢰가 획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제안을 꼼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부천에서 행정소송 중입니다. 네. 거기 한 1, 2년 최소한 걸립니다. 그때까지 어차피 한전 입장에서 공사를 못합니다. 준공을 못한다는 뜻이죠. 네. 이거 맨 처음에는 삼산동 특과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부천 문제가 해결돼야 여기도 해결할 수 있으니 천천히 시간 끌기 하자.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보니까 갑자기 주민 대표성을 들고 나왔어요. 주민 대표성. 그렇죠. 예? 아니 더 주민을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측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왜 한전에서 너 나와라 누구 나와라 그럽니까? 그건 협상을 안 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시간 끌기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한 가지 좀 제가 궁금한 게
이설을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설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는 30m 깊이로 더 깊게 파서 매설해달라는 입장 아니셨나요? 이설이라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15만 4천 볼트는 저희가 직접 삼성도 지하 전력구로 들어가 본 결과 아파트 거실 벽하고 너무 딱 붙어 있습니다. 가깝다. 예. 그렇다면 적어도 안전하게 어느 정도 10m가 됐든 5m가 됐든 거리가 떨어져야만이 아파트 지금 3층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설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럼 어디로 이설을 하냐? 지금 굴부천 밑으로 안전하게 지하 한 30m든 40m든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15만 4천 볼트가 지나가고 있는 구구 일부 구간에는 굴부천 밑을 관통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굴부천 밑이라서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될 거고 저희들은 안전하게 지금 어쨌든 굴부천이 흐르고 있고 그 밑으로 안전하게 좀 지나가라. 그런 이설을 갖다 촉구하는 거죠. 네, 이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민간협의체에서도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네네. 거죠? 그게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 공식 입장. 네네. 근본적으로는 이설을 해야 되고 그 이설 전에 필요한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한다가 민간 대책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앞서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도 몇 차례 열렸었습니다. 예. 신규철 위원장님, 그 전문가들은 특허합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을 좀 내고 있나요? 일단 뭐 원칙적으로 이 특허합에 대해서 이제 그 주민 건강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 예방 원칙을 충실히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 기준이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주민과 협의 규정이 마련돼야 된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좀 미비합니다. 빨리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좀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현재 그 기존 선로 같은 경우는 15만 4천 볼트가 지나오는데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았는데 무기한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이제 그 도로 조명에 따른 안전관리 도로법 62조에 따르면은 10년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재허가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 지나서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삼편동 사례가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뚫을 때는 주민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지금 거주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허가를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한을 해줬어요.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취소할 수 있다. 재검토해서. 라는 이제 어떤 새로운 법률적 해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34만 5천 볼트 신규 설립하는 경우에 지금 이제 그 도시 군구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전기 공급 설비 규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지금 주민 밀접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피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수천 세대가 살지 않겠습니까? 벌써 그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줘도 돼요. 신규 들어오는 것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취소하거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사칭 사건으로 특검한 문제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정치권의 중재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신규철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전의 사찰 문제와 주민 대표성 문제 제기로 협의가 공전되거나 아니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우리 홍영표 위원님께서 적극 중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자유한국당의 우리 그 정유섭 의원도 산통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전의 전향적인 조치를 그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중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전 직원의 주민 사칭 사건으로 삼산동 특허합선 합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얽힌 실타래가 풀리길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